그리고 앞에 보세요. 오늘 쪽지 시험 볼게 요거 했었죠. 특징하고 직접세 아니고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그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그다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게 특징 됐고 저거 과세거래 세 가지.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있었죠.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그래서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량도. 그 다음에 간주 공급인데 요게 조금 달라요. 회계 때랑. 회계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랑 세무랑 약간 다른데, 일단 간주 공급엔 자가, 개인, 사업, 그 다음에 폐업. 그 다음에 회계 때는 요렇게 4개만 기억하시면 웬만한 문제 다 맞출 수 있는데, 세무는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가 공급 3가지. 자가 공급 3가지는 면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요걸 다른 말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있었죠. 네. 요거의 특징은 세금계에서 발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저기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있었죠. 그리고 공급 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랑 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그 다음에 됐고 적어봐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저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6가지 있었죠.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거는 다 기존에 외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볼 거는 조금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국고랑 공고.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봉사료, 그리고 여기까지 볼 거예요. 불공까지.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다음에 몇 cc는 괜찮아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그 다음에 8인승까지 승용차입니다.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 여기까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는 357페이지 피시고요. 거기 재계산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실기에 나오면 하나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파트인데, 여기도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요것도 기억이 아니라 시험에 자주 안 나와서 맞추기에 아주 쉬운 파트는 아니세요. 그래서 저기 좀 봐주세요. 어디 봐주시냐면은 재계산 위에나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감가상각. 그래서 저희가 재계산을 하는데 재계산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감가상각 자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감가상각 자산에 한정한다라고 써 있을 거예요. 밑줄로. 네. 그래서 재계산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여기 기억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일단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감가상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요거 나올 때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감가율은 솔직히 컴퓨터가 해주긴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감가율에 건물하고 구축물은 몇 프로래요? 25%.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아이고 25%가 아니고 5%. 그 다음에 기타가 몇 프로예요? 25%죠. 그거 계산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래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컴퓨터가 다 나중에 계산해 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35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요거는 언제만 한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신고 때만? 확정 신고. 근데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시험 때 예정인지 확정인지 다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저기 피세요. 360페이지. 360페이지 밑에 보시면 요거는 예전에 쪽지 시험 본 것도 있고 새로 아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저기 잘 봐두세요. 1번에 보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있거든요. 요건 좀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무슨 신고하시면은 세금 빼주는 거예요. 전자신고 하시면은 세금 빼준다.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빼주냐면 10,000원 빼줘요. 확정신고당 10,000원 빼줍니다. 저희가 1년에 확정신고 몇 번 하죠? 2번 하죠. 그래서 1년에 무려 얼마 빼주시는 거예요? 20,000원 빼줘요. 근데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프로그램에다 등록해야 돼요. 그 전자신고라고 나오면 10,000원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외웠었는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인데 10억 원 이하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1.3%에 얼마 한도라 그랬죠? 1,000만 원. 요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360페이지 밑에 보시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원래 우리가 환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급의 뜻이 뭐죠?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안쪽이에요.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겉에 테두리가 아니고 요건 좀 세부적인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이고 조기는 15일인데 요 일반 환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정 신고 때는 안 돌려줘요. 그러면 무슨 신고 때만 돌려주는 거예요? 확정 신고 때만.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1페이지 위에 보시면 예정 고지세액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61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정 고지세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지납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개인하고 법인 중에서는 1.5억 미만인 곳 법인도 가능은 한데 영세한 곳이에요. 1.5억 미만이면 금액이 큰 게 아니고 작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세한 회사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신고납부인데 원래는 신고납부인데 요럴 경우에는 이제 고지납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전 확정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만큼. 그 다음에 저기 2분의 1이고 저거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그런 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원래 이 부가가치세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뭐냐면 가산세. 가산세가 원래 키포인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산세 종류가 36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냐? 367페이지까지가 다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시겠지만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연습하면서 연습하면서 그때 자세히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볼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해봤지만
지금 봐봤자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언제 내는지도 우리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따로 볼 겁니다. 그래서 참고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저기로 오세요. 393페이지 신고한 납부. 3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한 납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정신고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3월 31일까지죠.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언제까지요? 9월 30일까지. 그래서 예정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유의할 사항. 예정신고 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뭐 거기에 있는 거 별로 중요치 않아요.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기 밑에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징수세액이 얼마 미만이면은요 50만원 안 되면 징수 안 합니다. 고지서 안 날라와요. 그 다음에 394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거기 밑줄은 안 쳐져 있는데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서요.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 거기 보시면 그 394페이지 보시면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 기간에 3분의 1에 미달하면 3분의 1에 미달하면 신고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원래 고지서로는 2분의 1 날라오죠. 근데 우리가 2분의 1보다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신고를 할 수도 있다란 뜻입니다. 근데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떨 수 있냐면은 요번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보면은 갑자기 장사가 안 됐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번에 신고한 거에 반을 내기에는 너무 장사가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장사가 너무 안 되면 고지서로 내지 마. 신고 인정해 줄게. 근데 그게 이제 기준이 몇 분의 몇인 거예요? 3분의 1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확정신고. 우리 확정신고는 이렇게 되어 있죠. 1기 확정은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에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이제 두 번으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395페이지. 뭐 저 파트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395페이지 보시면 아까 잠깐 써드렸었는데 우리가 돌려주는 걸 뭐라 그러죠? 환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급에는 일반 환급과 무슨 환급이 있다고요? 조기 환급.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환급은 30일 걸려요.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15일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써드렸었는데 이 일반 환급은 예정신고 때는 안 돌려줘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안 돌려준다 그래서 예정신고 무슨 환급이라고 하세요? 미환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미자가 무슨 미자죠? 안일 미자죠. 그래서 안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안 해준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조기환급은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세율은 무슨 율이죠? 뭐와 관련됐죠? 수출. 그래서 수출과 관련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세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달도 가능하고요. 2달에 한 번씩도 되고, 우리 원래 부가가치세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죠?
3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죠. 예,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대로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돼요. 3월에서 4월은. 요건 안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냐면 우리 3월이 무슨 신고죠? 예정 신고죠. 4월은 무슨 신고예요? 확정 신고예요. 그래서 예정 확정이 섞인 거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도 있어요. 395페이지 밑에도 3월에서 4월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조기환급 신고. 우리 이제 조기환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환급을 하는데 조기환급은 며칠 안에 돌려준다고요? 15일. 그것만 좀 봐두시고 뭐 나머지는 없어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기하고는 상관이 없나 봐요, 조기환급은 1기냐 2기냐 상관없어요. 조기환급은 그냥 수출하는 회사한테 일반적으로 혜택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1기냐 2기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조기환급은 그냥 혜택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든 두 달에 한 번씩 하든 뭐 예정 신고든 확정 신고든 상관없이 그냥 다 돌려줍니다. 근데 3월에서 4월이 안 되면 7월에서 10월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정 확정 섞는 건 안 돼요. 딴 건 다 되는데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있는데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는 아예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합친다거나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빼놓고는 마음대로 다 가능합니다. 그 부분 빼놓고. 그 다음에 401페이지 여긴 간단하게 볼 거예요. 401페이지는 막 특별히 이 파트는 볼 게 없어서 내용 자체가. 그래서 401페이지 거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간이 과세자죠. 그래서 간이 과세자에서 아셔야 되는 건 요겁니다. 우리 간이 과세자 누구만 된다 그랬어요? 개인만. 그 다음에 얼마라 그랬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얼마가 안 되면은요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 안 되면 납부도 뭐 해주겠다? 면제해 주겠다. 요거 빼놓고 특별히 보실 건 없어요. 왜냐면 저희 시험에서는 구조상 실기에서는 간이과세자를 못 내는데 왜 못 내냐면 저희가 시험 볼 때 전제 조건으로 저게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은 법인으로 나와요, 우리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특별히 막 낼 거는 많진 않아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416페이지. 그래서 416페이지 보시면 소득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론에서 2개, 그래서 4점. 그 다음에 실기에서도 2문제, 15점.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다가 힘을 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기 2개에 몇 점으로 나와요? 15점. 그리고 이쪽은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분 점수 몇 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협회밖에. 있긴 있어요. 왜냐면 하나에 10점인데 하나 틀렸다 그래서 빵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몇 점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회계하고 세무에 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세무는 얼추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세무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에 좀 판가름 날 때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좀 장점이자 단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416페이지. 그래서 이론은 빨리 끝내고 실기 위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소득세 의의, 그래서 소득세는 부담 능력 기준이에요. 그래서 응능 과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응익 과세 제도는 이익이 많이 남았냐 적게 남았냐 그걸로 내는 거고, 응능 과세 제도는 부담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돈이 많냐 적냐, 그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가가치세 할 때는 부가세는 간접세라 그랬잖아요. 이제 소득세는 무슨 세예요? 직접세.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면 부가세하고 소득세하고 이제 섞입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걸 시험장 갈 때까지 얼마나 푸냐도 좀 중요해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낼 거 없으면 부가세를 소득세처럼 내고 소득세를 부가세처럼 내거든요. 약간 말장난으로. 왜냐면 낼 게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시험에서.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열거주의 과세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자나 배당이나 사업은 포괄주의예요. 그러니까 포괄주의는 뭐냐면 비슷하면 세금 내세요가 포괄주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 하시는 분들 세금 안 냈어요. 코인. 근데 왜 세금을 안 냈냐면 이게 코인이 이자도 아니고 배당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법이 느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작년에 총선이 있었죠. 그래서 총선에서 표 받으려고 코인 관련된 세금을 뒤로 늦춰주겠다 해서 지금 일단은 2025년도 예정이에요. 근데 2025년도에 하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코인으로 돈 벌 사람들은 다 돈 벌었잖아요. 이제 나머지는 찌그레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운 좋아서 돈 벌 수는 있지만 옛날처럼 코인도 그렇고 이렇게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엄청나게. 왜냐면 과거에는 뭐 500만 원에 사서 막 코인이 막 3천, 4천 이렇게 팔렸는데 지금 코인이 2천만 원 전후잖아요. 1코인에. 네, 잘 나가는 거. 네,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현재 2천만 원 전후거든요. 1코인당.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100만 원에 사서 2천만 원이 됐으면 1,000만 원 이상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2천만 원이 3천만 원 돼야 1,000만 원 버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돈 벌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요번에도 난리 났지만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처럼 리스크가 너무 커요. 네, 코인 쪽도. 그래서 아마 세금을 걷어도 이거 초창기에 만들었으면 세금 엄청나게 걷었을 건데 이미 뭐 돈 벌어갖고 빠질 사람들은 거의 다 빠진 상태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잃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지 신규 가입장 그렇게 예전보다 많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포괄주의를 써요. 이자하고 배당하고 사업은 비슷하면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 보시면 개인 단위 과세예요. 인적공제. 그래서 개인 단위 과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가족들끼리 합치는 게 아니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따로따로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 또 갑자기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 건지 원래 지금 이 얘기가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4대 보험 있죠. 네. 어제하고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게 4대 보험 관련돼서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주부님들 저기 뭐지 부업. 왜냐면 주부님들 부업해서 일정 금액 넘으면 4대 보험 따로 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돈 벌었잖아요. 돈 벌면 따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갖고 요즘 나오는 게 저거 얘기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와이프랑 집에서 가정주부 하셨던 분들이 부업할 거면 금액이 너무 적으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기자들이 썼는데 그거 왜 썼냐면은 이건 시험엔 안 나와요. 4월이 4대 보험 정산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5월달 월급이 적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적게 나오냐면은 4대 보험 4월달에 정산했더니 더 내야 돼. 그러면 5월달에 월급 들어올 때 그거 까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는 건지 아니면 요즘 세상이 좀 뒤숭숭하니까 뭔가를 좀 줄이려고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 오늘 저 기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적공제는 인원수에 따라서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가족이 많고 돈을 많이 썼으면 세금을 덜 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벌었더라도 가족이 적고 그 다음에 돈을 안 썼으면 세금 많이 내요. 그래서 2월달 되면 연말정산 할 때마다 이런 기사들이 뜨거든요. 최근에는 저기 코로나나 다른 게 워낙에 난리치니까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 과거에 무슨 얘기가 많았었냐면 혼자 사는 A씨가 나와요. 항상.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한 달에 뭐 300번대. 근데 자기는 50만 원만 쓰고 나머지 250만 원은 저축한대요. 근데 그렇게 사시면은요. 연말정산할 때 무조건 세금 더 내요. 네, 왜냐면 저희 다음 주에 연말정산 배우지만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버는 족족 다 써버린대요. 네, 그러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이 많으면 돼요. 근데 가족 많으면 당연히 돈 많이 써요, 적겠어요? 많이 쓰죠,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아끼면 아끼실수록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거에 대해서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원래 사회가 돌아가려면 돈 벌어서 뭐를 써야 되죠? 돈을 써야 되죠. 그래야 이게 일명 순환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게 가서 쓰면 가게 주인이 돈 받고 가게 주인도 그거 가지고 또 돈 또 쓰잖아요. 이게 돈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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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돈이 어딘가에 막혀 있어. 아니면 돈은 쓰는데 국내에서 써요, 외국 가서 써요? 외국 가서 쓰죠.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TV에서 제주도 관련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올해 제주도 관련돼서 TV에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그 3월인가 4월 달부터 제주도 가는 그 인원이 확 줄었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어쨌든 엔화가 과거보다는 그래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가는 사람도 많고, 가장 큰 문제는 저거예요. 저도 국내 여행 다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왠지 바가지 쓰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도 요번에도 뭐 진해 거기 축제에서도 거기 사람들 막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네. 못 보셨어요? 5만 원짜리라고 이렇게 고기를 시켰는데 한 2만 원짜리 양, 그걸 뭐 5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저기 오뎅 하나에 3천 원씩 팔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한국에서 쓰느니 해외로 나가라,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세 과세 방법, 요거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앞에 잠깐만 보세요.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소득세가 있고 법인소득세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세라고 얘기하면 개인소득세예요. 그 다음에 법인소득세는 뭐라 그러죠? 그냥 줄여서 법인세라고 하죠. 저희는 요걸 배우는 거예요, 개인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는 총 세 가지로 나눠져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요거를 분류과세라 그래요. 우리 분류가 뭐 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서 세금 냅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외울 때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저희가 순서대로 외우는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결손금 처리 순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종합소득세.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합쳐서 낸다 그래서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에 이런 분들 많죠. 회사 다니면서 커피숍, 치킨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분들 나중에 세금 많이 내요. 왜 많이 내냐면 합산과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6개에서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따로따로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합쳐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가족 중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요. 왜 그러냐면 내 걸로 내버리면은 나 근로소득도 있어, 사업소득도 있어. 합쳐서 내면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게끔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좀 세금에 대해서 좀 아시거나 사업 좀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뭐 만약에 배우자분이 집에서 가정주부로 계셔, 그러면 뭐 배우자 이름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집에서 쉬고 계셔,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자기 이름으로 다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많거나
아니면 세금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나. 예. 근데 설마 돈 많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오히려 돈 많으신 분들이 더 따로따로 해요.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요거는 꼭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네, 분리과세라고 있는데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분계 연습할 때 이 글씨 많이 봤죠.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복권당첨금. 그 다음에 일용직분들. 이런 분들은 더 이상 낼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복권당첨금 그거랑 그 다음에 일용직분들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요 분들은 더 이상 낼 세금이 없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누진과세라고 있어요. 예, 요것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돈 받을 때 한쪽으로 몰아주라는 그 몰지 말고 나누라는 얘기 제가 아까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누진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누진과세가 뭐냐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커져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세율은 현재 45%까지 있어요. 그러면 45%면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9.5%예요. 그러니까 거의 50%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1,000만 원 벌었으니까 500을 세금 낸다 이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뺄 거 빼주고 계산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현재 최고 세율은 50%예요. 그 다음에 거기 납세 의무자는 외워주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무슨 의무자라고 있어요? 납세 의무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요거는 나오면 이론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라고 있는데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에 183일 이상 있는 분들을 거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있느냐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국내에서 돈 번 거랑 국외에서 돈 번 거랑 다 세금 내요. 다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183일 이상 안 계시는 분.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잠깐 놀러 왔어. 아니면은 뭐 어떤 연예인이 콘서트 하려고 왔어. 이런 경우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들이 이제 비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분들은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솔직히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솔직히 그렇게 크게 문제 없어요. 왜냐면 외국 나가서 돈 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좀 많이 민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183일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이런 건 괜찮아요. 또 뭐는 괜찮냐면은 이 사람이 올해 11월 달에 들어왔다가 내년 4월 달에 나갔어. 이러면 또 6개월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 6개월 계산할 때의 기준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몇 개월 있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비거주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과세기간. 요것도 외울 거예요. 저희가 쪽 몇 가지 외우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이라고 거기 있으시죠. 그래서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까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거기 밑에 사망하고 출국이라고 있을 거예요. 사망하고 뭐요? 출국. 그래서 사망은 말 그대로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사망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때는 사망일까지고요. 사망한 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과세 기간은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건 내년 5월에 세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하셨을 때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보시면 몇 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6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상속이라는 걸 받잖아요. 근데 이 상속을 언제까지 받도록 되어 있냐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상속 받은 사람이 뭐 내란 얘기예요? 세금 내라.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이 출국이고요. 실제는 이민이에요. 여기에다가는 일부러 출국이라고 써놨는데 왜 이민이라고 안 하고 출국이라고 하냐면 이민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민 그러면은 과도하게 이렇게 좀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언어를 좀 순화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언어를 좀 세게 안 써놓고 좀 약하게 써놨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국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보도록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언제까지 내셔야 되냐면 출국일 전일까지 내셔야 돼요. 근데 왜 출국일 전일이냐면 우리 간단하게 해외여행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외여행 갈 때 다들 아시겠지만 당일날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러니까 출국일 당일날 세금 신고할 겨를도 없잖아요. 거기에다 새벽 비행기 타고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새벽에 관공서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전날까지 뭐 해라? 다 마무리해라 라고 법에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저기에다가 동그라미만 쳐주세요. 신규 사업자랑 거기 보시면은 저거 있죠. 폐업자. 사업 개시하고 폐업은 부가가치세예요. 소득세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낼 거 없으면 뭐 낸다고요? 이런 거네요. 소득세에다가 사업 개시랑 폐업 냅니다. 그러면 이게 헷갈려요. 근데 헷갈리는 이유는 딴 거 없고요. 저것 때문에 그럽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부가가치세 때문에. 왜냐면 부가가치세에서는 요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납세지. 납세지는 이제 세금 내는 곳을 뭐라고 하세요? 납세지라고 하는데 우리 소득세 납세지는요 주소지예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봐주시냐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저기 뭐냐 소득세는 주소지에다가 뭐를 내시는 거예요? 세금을 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있는 곳에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집은 인천이에요. 네, 집은 인천인데 사업은 서울에서 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소득세는 인천에다 내는 거고 부가가치세는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서울에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금 내는 게 달라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왜냐면 우리가 세금 어디에다 내냐도 중요하잖아요. 얼마 내냐도 중요하지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저기에다가 좀 밑줄만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저기 어디냐, 밑에 거기 418페이지 종합소득에 보시면 사업소득만 좀 봐주세요. 그래서 거기 사업에서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있을 겁니다. 무슨 적 분리과세라고 있으세요? 선택적 분리과세. 그래서 그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423페이지 볼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